강선우 후보자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여야 구성으로 잠시 중단됐고 다시 또 피켓 문제로, 그러니까 정회 후에 피켓 문제로 또 여야가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좀 이어졌냐? 내란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은희 의원이 좀 언급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영상 함께 보시죠.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피켓은 내리기는 하는데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거요. 발목 잡기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저희 제1야당 국민의힘을 탄압하기 위해서 내란 정당이라고 그냥 입만 열면 얘기하시고 피켓도 그렇게 하시는데 제1야당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조은희 의원에게 갑질 의원들이라고 왜 이렇게 다 싸잡아서, 한마디로 싸잡아서 이야기를 하냐, 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조은희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가 내란을 일으킨 의원이냐, 왜 내란 정당이라고 하느냐라면서 이제 맞서면서 좀 인사청문회가 이제 본점이 좀 흐려지는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어쨌든 후보자는 계속해서 가만히 있고 본질이 좀 흐려지고 내로남불을 서로 주장하는 인사청문회가 처음으로 좀 보여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은 교수님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늘 익숙한 풍경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몰려가서 하지도 않고 또 뭐 서로 이상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품격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인사청문회 때 막 붙이고 하는 것들 네. 서로 자제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에서도 뭐 과거 그런 일이 있었고 서로 간에, 왜냐면 인사청문회잖아요. 대한민국의 가장 최고 부처의 장인 장관을 청문회하는 건데 어차피 거기서 날카롭게 지적하면 되거든요. 근데 날카롭게 지적할 내용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검증을 못하고 이거 피켓만 붙여놓는다고 해서 규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꾸 규정하려고 하니까 사실 국민들 보실 때는 이미 그런 피켓을 붙여놓는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여야 막론하고 다 같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서로 날카로운 질의하고 증거 내놓고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찰이 필요하고요. 내란 정당 일단 좀 반성을 하면은 그 말도 좀 줄어들 텐데, 사실은 당 차원의 진솔한 반성은 없고, 윤희숙 이번 위원장이 얘기는 했지만 거기에 도리어 더 지금 반발하고 있잖아요. 내란에 대해서 성찰한다 그러니까 합의도 안 된 걸 왜 얘기했느냐 하면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인사청문회라는 기본의 원칙에 충실하자. 결정적인 도덕적, 저는 인사청문회는 미국처럼 도덕적인 거, 개인적인 거 이거는 따로 FBI라든가 다른 검증을 통해서 하고, 왜냐면 누구도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개인적인 사생활이 모두가 신상탈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고, 정책 역량이 과연 있는가, 부처 수십만 명의 공무원들을 이끌 역량이 있고 정책을 알고 하는 그런 인사청문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개선돼야 될 점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이고요. 오늘 강선우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좀 더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예를 들어서 후보자가 좀 자료를 제출 안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과거 인사청문회에서는 의원들이 어떻게든 자료 입수해서 그걸 내놓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그 당의 성과를 내는 건데, 무조건 윽박지르기만 하고 하는 양상들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진짜 뭐 이재명 정부 또 그 이후에 어떤 보수 정부가 들어설 수도 있잖아요. 서로 그런 인사청문회 기본 원칙 조금 더 국민을 보는 품위를 지키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둘 다 잘못이 있다. 어떻게 보셨어요, 대변인님은? 고성이 오가는 인사청문회다. 뭐 저는 사실 모든 발언들이 우리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사퇴하라는 표현 잘 안 씁니다. 사과하라는 말 정도로 항상 가름을 하는데, 강선우 후보자는 그런 제 기준에서 봤을 때도 부적격 후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서 더 분노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피해자들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민주당의 보좌진들입니다.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는 걸 넘어서 오히려 그 보좌진들을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악마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여당 의원들에게 관련된 해명 자료를 보냈다, 입장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제보자 1, 제보자 2라고 특정을 해서 관련된 신원들을 좀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들을 적시를 하면서 심지어는 근무 태만까지 언급을 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음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청문회를 통해서 항상 얘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뉴노멀이 됐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다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청문회가 시작되면 이렇게 여당 의원들이 거의 베이비시팅 하듯이 결사옹위를 하면서 실제로는 후보자는 한마디도 못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그런, 하루만 버티자라고 하는 식의 행태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보좌진들을 부르자라고 했더니까 증인 채택까지 불발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보좌진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보좌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이 내부 고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권 초기에 그것도 민주당과 정부 전체를 적으로 돌려가면서까지 이렇게 내부 고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한 명이 고발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 보좌진들이 동시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물증까지 나왔습니다. 변기 수리를 살펴봐달라고 직접적인 지시까지 했고, 수리 조치를 했다라고 하니까 잘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지시를 한 게 아니면 대체 뭐죠? 그러니까 이런 사적 갑질을 했다라고 하고 지금 젊은 보좌진들 내에서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성토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런 보좌진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기는커녕 오히려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보좌진들이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오히려 명예훼손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참 저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전 차라리 좀 임명 강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분란의 씨앗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무엇도 아닌 뒤에서 묵묵히 헌신했던 이런 보좌진들에 대해 이런 태도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모두가 함께 분개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네. 전에 그 강선우 후보자가 이제 보좌진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우 후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반박하시고 교수님 네. 말씀 이건 이미 들어볼게요. 보도가 두 차례 나왔어요. TV조선에서 한 차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라고 보도를 했고, 강선우 후보자가 반발을 했지만 강선우 후보자가 보낸 입장문, 텔레그램 입장문에 명확하게 법적 조치, 고소를 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TV조선이 한 번 더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건 강선우 후보자가 글쎄는 왜 이렇게 바로 드러날 만한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그래서 고소 조치를 했다라고 아까 뉴스원에서도 보도가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고소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건 공익성이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피해자 당사자들인 것이고,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뭐 전문성 있고 자질이 있어가지고 도덕적으로 일부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어떤 부처에 가겠다라고 그런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가부 장관을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가부는 어떤 전문성 그 자체보다도 약자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자기 보좌진들을 갑질을 하고 5년 동안 46번을 갈아치웠던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 특임부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한규 의원이 이제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제 좀 실드를 친 것 같아요. 이제 뭐 법적 다툼에 대해서 뭐 이제 예고했다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민주당 입장을 한번 정확히 들어볼게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법적 조치했다고. 제가 민주당 내용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제가 청문회를 봤거든요. 네. 강선우 후보자가 전혀 법적 조치 한 적 없다. 그렇게 그리고 말했죠. 당내에서 네. 준비하는 사람들이 관련해서 그 내용들을 적은 내용들이 일부 유출된 것 같다. 것인데 네. 본인은 한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 대변인 얘기는 명백하게 강선우 후보자의 얘기를 이 조치를 했다라고 지금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빨리 취소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좀 사실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사실 확인이 안 된 거를 지금 했다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이거 제가 이거는 사실관계니까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전달된 텔레그램 메시지 이미지 파일이 보도가 직접 됐습니다. 3번으로 넘버링해서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있는 전직 보좌진 2명으로 파악, 2명 모두 법적 조치 라고 쓴 글을 강선우 의원이 직접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 보도가 됐다는 점 제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거기는 책임을 져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안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셨기 때문에요. 박민영 대변인이 그런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될 거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가 뭐 이거 인사청문회 나와서 그렇게까지 보여드려야 될까요? 보도가 언론을 그대로 요즘 언론에서 허위 보도 많이 하고요. 특히 이 강선우 의원을 싫어하는 보수 언론의 경우는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언론은 저는 언론 출신 이미지가 다 나와 있는데 그 이미지가 조작됐다고 얘기를 작성한 거. 자, 강선우 그리고 의원이 조치라는 게 조치를 했다는 게 아니고 그게 예정인지 어쩐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전혀 파악되지 않고 문맥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얘기를 지금 박민영 대변인이 자꾸 강조해서 얘기하는데요. 나왔던 언론 보도가 100% 확실한 게 아니고요. 그걸 확인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경솔하다.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그 기사를 저도 찾아봤습니다. 지금 예, 현재 찾아보고 한번 있는데 두 명 모두가 법적 조치 딱 이 단어 때문에 이제 뒤에 그 조사가 없기 때문에 뭐 법적 조치를 하겠다, 뭐 법적 조치를 했다, 뭐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지금 SNS도 그렇고 오늘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강선우 후보자에게 직접 이제 나온 말인데 두 발언이 지금 다른 상황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강선우 그렇잖아요. 후보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준비단에서 만들어진 사전에 그 문건에서 나온 내용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네. 저는 그거는 뭐 명백하게 현재까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 그리고 이미 후보자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강선우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강선우 의원이 잘못된 것이겠죠. 그런데 이를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후보자 얘기를 들었고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언론에 단순히 보도가 됐다고 해서 정확한 건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우선 그러면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지금 저 SNS 글이 나온 게 인사청문회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는 오늘 진행됐단 말이죠.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여쭤봤습니다. 이거 두 명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직접 하실 겁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강선우 후보자한테 물어봤는데 강선우 후보자가 법적 조치를 뭐 하겠다라고 또 언급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법적 조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또 정리하고 강선우 후보자 지금 인사검증 어쨌든 자리였는데 오늘 인사검증보다는 좀 태도 관련 비난이 지금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아까 있어서 말씀하신 거 제가 네네. 그 얘기하느라고 제가 이 말을 못했는데요. 네. 그 전문성, 공감 능력 여러 가지 얘기했고 부자진에 대해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셨다는데 일단 그 부자진들에 대해서 확인이 되질 않았어요. 그분들이 일부 주장을 했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분들이 했다는 내용들을 아직 다 그러니까 제보자가 진짜 보자진인지 모르겠다. 아니 보자진이겠죠. 아마 했다면. 네. 그런데 그분들이 했다는 정확한 맥락의 얘기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언론 보도에 타고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마치 보자진의 명예를 훼손했다. 아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만일의 경우 보자진에게 문제가 있다면 의원과 보자진 사이에 사실은 갈등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많이 아시잖아요. 김무성 의원 노룩페이스 하면서 자기 가방 보자진에게 나경원 의원은 얼마나 많은 보자진 갈아치우고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의원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국회를 과거 노태우 정부 때부터 저는 출입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의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선우 의원의 행위가 정말로 전체 보좌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이건 정말 우리에게 모욕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인지 그거는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의원과 보좌진의 서로 간의 관계가 있을 겁니다. 열심히 일을 부탁을 했는데 일이 안 됐거나 그러면 화를 낼 수도 있는 거고 또 잘하는 보좌관에게 상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의원들이 있잖아요. 매년 국정감사 때 보좌진들이 일 잘못하면 그때 국정감사 때 제일 많이 바꿉니다. 네. 의원들이 맨 첫 해 자기가 의원위원회에 첫 해 국정감사 때 의원들이 별로 그렇게 성과를 보좌진들이 잘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돼가지고 있잖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무조건 강선우 의원의 갑질이라고 볼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 일단 강선우 의원이 자기가 좀 심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사과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텐데 이것이 마치 강선우 의원의 모든 행위가 문제가 되는 그런 행위로 다 규정하기에는 아직은 저희들이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은데 이걸 무조건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우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얘기가 또 저희가 나눌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차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좀 어떠신지 두 분 생각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제가 말을 하다가 좀 중단됐는데 그러니까 태도 관련 비난이 쏟아지는 게 우선 저희가 영상을 2개를 준비했습니다. 차례로 보여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 영상부터 보시죠. 어제 한 언론에서 후보자 가족들이 위장 전입을 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위장 전입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네, 그럼 어떤 상황이었나요? 제가 조금 설명을 네네.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가족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을 천천히 살아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 잘 보셨죠? 바로 이제 두 번째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강성노 후보가 장관 지명되는 이후 우리 국회의원 복도가 갑자기 수근수근 시끌시끌해졌습니다. 갑질 뉴스가 방송되고 난 이후에는
여기저기서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자택에서 나온 쓰레기를 보좌진들에게 수시로 들고 나와 버리라 한 적 있습니까?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대답해,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앞뒤 맥락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예 아니오로 이다리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자, 두 영상을 이제 같이 보셨습니다. 이제 그 누리꾼들의 반응이 뭐냐면요. 태도가 너무 다르다. 민주당 쪽에는 울고 감정 호소를 했다가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정말 눈에서 레이저를 나올 정도로 이렇게 조금 감론을박을 하는 태도다. 그래서 본인 자녀가 그렇게 귀한데 왜 남의 자녀에게는 갑질을 했나. 뭐 그 보좌관들도 누군가에는 사랑스러운 자녀고 자식이다. 이런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지금 영상을 보는 동안 이제 하나를 좀 저희 팀에서 받았는데 지금 모 프로그램에서 그 김현정 뉴스쇼 아시죠? 거기서 이제 그 서영주 의원인가요? 서영주 의원이 전 부대변인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강선우 의원의 입장이 아까 이제 법적 조치 관련해서 두 분이 이제 설전을 벌이셔서 여쭤봤습니다. 두 명에게 했다. 서영주 전 부대변인은 얘 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MC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분은 전 부대변인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책임 있는 분이 아니세요. 전 부대변인이에요. 민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얘기를 알겠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우선은 저는 친합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네네. 방송도 같이 많이 했고 네. 강선우 의원도 의원 되기 전에 방송 같이 많이 해봤는데요. 서영주 부대변인은 지금 전 부대변인이고 당에 아무런 책임도 갖고 있지 않은데 그분은 민간인인데 자기의 그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당사자의 얘기보다 그게 더 우선하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아울러서 저희는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보면서 제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이렇게 했고 그 앞서 저희가 태도 관련해서 한 거는 이제 대변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 듣고 나눠볼게요. 근데 제가 너무 사실관계를 많이 호도를 하셔가지고 이건 좀 바로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TV조선이 고소를 했다라고 언급 안 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강선우 후보 오늘 인사청문회 여당 의원들은 그 예고를 한 것조차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당장 법적 조치를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적 조치를 언급하고 예고한 것까지는 부정할 수 없지 않나요? 근데 왜 거기까지 부정을 하죠? 그래서 TV조선에서 관련해서 보도를 다시 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그냥 하루만 버티자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죠. 아까 답변 자체가 동문서답입니다. 그러니까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것은 실거주지와 이 법적인 거주지가 다르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위장전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 출마를 위해서 실제 가족들은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강선우 후보자 본인만 다른 주소지로 이전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위장전입이지 가정사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참 의문스러운 지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주소지를 쪼갤 수도 있는 것이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결과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를 않죠. 그리고 그 쓰레기를 치우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쓰레기를 박스째 들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보좌진이 픽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집 앞에서. 보좌진이 픽업을 해서 국회까지 도착을 하면 내리자마자 쓰레기를 같이 내리게 한 뒤에 정리해 세 글자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보좌진이 기계적으로 그 분리수거를 강선우 후보자의 집도 아니고 국회에서 분리수거를 해왔다. 이런 증언이 나온 것이고요. 또한 거기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자의 다른 보좌진이 강선우 후보자에게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수차례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적 지시가 반복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강선우 후보자의 거짓말이 상당히 상습적입니다. 변기 수리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것도 메신저가 나왔지 않습니까? 메신저가 나온 것까지 부정을 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어떻게 살펴봐달라고 지시를 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좌진과 국회의원은 위력의 관계가 성립을 하죠. 국회의원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아침에도 잘릴 수 있는 파리목숨인 겁니다. 보좌진은.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사적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부탁을 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개인 집안의 변기 수리를 지시한다라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런 것들은 이 갑질 관련 매뉴얼에도 명백하게 사적 갑질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민 단체들조차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참 민주당이 좀 걱정됩니다. 이런 게 차라리 좀 개인 비리면 어떻게 좀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라고 얘기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피해자가 자당 보좌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김병기 원내대표도 보좌진이 있을 것이고 원내대표라고 하는 것은 개별 의원들
의원들도 9명 보좌진들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보좌진들에게 동료 보좌진들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 보좌진들에게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을 비호하라고 시키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못할 일이죠. 이게 민주당이 어떻게 이 정권 교체를 했고 지금 어떤 권세를 누리게 됐는지를 잘 돌아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수님 답변에 추가로 이것도 함께 얘기해 주세요. 지금 강 후보자 폭로가 또 나왔는데 사직한 보좌진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주장 요거까지 함께 아울러서 시간을 좀 많이 주세요.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네. 듣고 저희 주제 넘어갈게요, 대변인. 네, 일단은 그 취업을 방해했다는 부분은 그런 주장인 거고 아직 확인이 안 됐잖아요. 어떤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그냥 재취업을 방해했다라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게 통상적으로 그러면 뭐 어떤 기업에서 어떤 수준으로 뭐 문제가 됐다거나 실제 그런 구체적인 사례는 나오지 않고 통상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채용이 막히는 일이 반복됐다고 사실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그런 일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일 거고요. 만일의 경우 이걸 그 분이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그랬으면은 어떤 사례가 있었고 언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이걸 알면은 될 텐데 계속해서 있잖아요. 추상적인 얘기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 후보자의 입과 또 그거에 관련돼서 했던 분들이 뭐 언론에 제보를 하든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아주 능력이 탁월해서 그분들한테 뭔가를 받아내든 그 이후에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저는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갑질 당연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 안 되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이거는 왜냐하면 장관의 인사청문회인데 장관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여성의 문제 또 가족, 청소년, 어린이 수많은 또 저출산 고령화까지 있잖아요. 수많은 난제를 해결해야 될 정책적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국회 의정 활동을 통해서 했느냐 이런 부분들 이런 흐름들 전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갑질이 과도하다면 그 내용들이 밝혀지면 인사청문회 때는 여러 가지 고려가 되겠죠. 그러나 현재 나온 것은 추상적인 수준의 얘기가 반복되고 있고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분발했으면 좋겠어요. 과거 인사청문회 때 이런 사안들이 밝혀지는 것은 국민의힘은 온갖 범죄가 있고 뭐 위장전임 뭐 온갖 것 있어서 전원을 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 때 다 임명했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는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일단 민정수석부터 바로 그런 조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안들도 인사청문회 오늘 끝난 내용까지 다 보시고 후보자들이 어떤 얘기했고 또 양쪽의 의원들이 어떤 것들을 밝혀냈고 정책 능력이 있는지를 밝혀내는가 이걸 확인한 다음에 평가해야 한다라고 생각되고요. 갑질이 과도한 갑질 인간적으로 참을 수 없는 과도한 갑질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사실은 인간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도 뭐 상사로서 아랫사람을 할 때 사실은 불쾌한 일이 있지만 상사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어떤 때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 마음속에 삭히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 같이 일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텐데 거기서 과연 어느 정도 정말 법을 어겨서 불법인 수준들 윤석열 정부 때는 불법도 다 임명했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했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볼 거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인사청문회 좀 지켜보고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이러한 이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직접 입을 열기를 뭐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보좌진 46차례가 아니라 28명 정도였다. 통상적인 수준이었다. 뭐 이렇게 좀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비워라 변기 고쳐라 이거는 당연히 시킨 일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에 현역 불패 관행을 깨는 첫 사례가 될지 아니면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성심성의껏 도와서 정말로 뭐 한 자리를 꿰쳤다 이런 비난이 정말 현실이 되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